자, 우리가 잘 쉬었죠? 우리 봅시다. 우리가 이제 행정사법을 우리가 보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송사건 촉칙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제2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2장과 관련돼서 민사비송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111페이지 제3장 상사비송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관할이라는 게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재판, 그다음에 불복 비용 부담, 그거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관할이 되고, 두 번째 자, 신청인, 세 번째 뭡니까? 대표적으로 신청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심리 및 재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복 비용 부담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11페이지 보니까 대표적으로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는 대표적으로 무슨 상인이 있죠? 개인 상인과 회사 상인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자, 개인 상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개인 상에 대해서는 비송 사건 절차가 없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 상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 비송 사건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놨죠.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달라고 그래서 크게 틀을 잡아야 됩니다. 윤곽을. 그럼 첫 번째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있고,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주식이죠. 자, 유한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한회사 책임,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명회사, 무한회사, 무한책임 사원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그럼 무한사원과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이제 합치는 걸 대표적으로 합자회사라고 그러죠. 외국인 회사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회사 상인과 관련돼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에 외국인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죠.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면 설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검사인 선임 사건이 있어. 검사인 선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인 선임 사건에 대해서.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운영기관이라는 게 있죠. 운영기관.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이사가 있어요.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주주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사비송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사원총회에서 하나 논점이 되는 게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기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사 등기할 사항입니다. 업무 집행권과 관련돼서 두 개가 있었어요. 업무 집행권과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표권이 있어요. 그럼 업무 집행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일시이사 선임 사건, 이제 일시이사, 이게 이제 우리 민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는 임시이사였죠. 거기에 대해서 일시이사, 이걸 반드시 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선임 사건에 대해서. 자, 대표적으로 이제 직무대행자, 상무행위의 허가 사건이죠. 자, 상무행위의 허가 사건. 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줘야 되고, 대표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바로 소송 대표자 사건, 대표자, 소송 대표자 선임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 사건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감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자,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임시주주총회 소집 사건이 있어요. 허가 사건.
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기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검사님 선임 사건 여기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시이사 선임 사건, 직무대행자 상무 행위의 허가 사건, 소송 대표자 허가 사건, 임시 중개 소집 허가 사건. 요거는 대표적으로 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죠? 바로 운영 기간과 관련돼서. 그래서 운영 기간. 자, 운영 기간이죠. 자, 자본과 관련돼서 그러면 운영 기간이 있고 운영 자본이 있어요. 자, 자본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어. 자기 자본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주식과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건, 납입금, 보관 허가 사건, 보관 변경 사건이 되죠. 자, 그래서 주금, 납입금, 보관, 변경, 허가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자기 자본에 대해서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사건이 있어요. 허가 사건이 있네요. 그래서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사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들을 거는 주식액면 미달 발행 사건이 있어요. 미달 바로 발행 사건. 발행 사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주식 매수. 주식 매수 액면, 매수 가액 산정 허가 사건, 가액 산정에 대해서 결정 허가 사건이 있죠. 자, 사건.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신주 발행 무효로 신주가 받을 금액 사건, 신주 발행과 관련돼서. 발행. 자, 여기에 대표적인 뭐와 관련 거죠? 이거는 자기 자본과 관련된 겁니다. 자기 자본.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타인 자본, 회사채, 사채 관련 사건이죠.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 자본, 회사채, 사채 관련 사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 기간이 나오고 자기 자본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소멸이라는 게 있죠. 자, 소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민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도 해산과 청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산과 청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청산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해산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죠. 자발적 해산이 있고 강제적 해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산과 관련돼서 강제적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산, 명령 사건이 있어요. 사건. 대표적으로 외국인 회사. 자, 외국인 영업소 폐쇄가 사건. 자, 그러면 이제 청산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선임 사건. 자, 크게 우리가 이제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설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검사님 선임 사건이 있고 이것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기간과 관련돼서 일시자 선임 사건, 직무대행자 상무행위 허가 사건, 그다음에 임시 총회 소집 허가 사건, 소송 대표자 허가 사건. 요 세 개는 뭐다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운영 기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 자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5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해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외국인 영업소 폐쇄 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크게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크게 체계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111페이지와 관련돼서 체계를 우리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검사님 선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자, 검사임 선임, 검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설립과 관련돼서 검사임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자, 이제 첫 번째. 자,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임 선임 사건, 선임 신청 사건. 자, 신주 발행할 때도 검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주 발행 시 자, 신주 발행 시 검사님 선임 사건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회사 업무 상태, 업무와 재산 상태, 업무와 선임 사건.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설립,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님 선임 사건, 신주 발행 시 검사님 선임 사건,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인 선임 사건. 상사 비송이 만약에 출제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검사인 선임 사건 관련돼서 출제 경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검사인 선임 사건 관련돼서 세 종류를 안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답안을 우리가 구성해 나가야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112페이지 목차 미리 보기.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드바이스와 유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상사 비송 사건 중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열거하시오.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건, 주금 납입금 보관자 변경 허가 신청 사건, 4번의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신청 사건, 5번째 일지이사 즉 일지이사 등 선임 신청 사건, 이사 직무 대행자 상무의 자 이사 직무 대행자의 상무의 행위 허가 신청 사건, 소송상 대표자 선임 사건,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인가 신청 사건. 자, 9번째 주식 매수 가액의 산정 결정 신청 사건. 자,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이자 요거는 좀 우리가 10번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11번의 신주 발행 무효로 인해서 신주주가 받을 금액 정감 신청 사건. 자, 12번째 회사 해산 명령 신청 사건, 합병 무효로 인한 부담 부분 결정 신청 사건, 요한회사의 사건수 초과의 인가 신청 사건, 요한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 사건, 요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 신청 사건. 참 많죠, 사건. 참 그러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정사 실무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고득점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문제가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번 요한회사의 소수 사원에 대한 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건, 합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 허가 신청 사건, 지분 압류 채권자 보전 청구 사건, 외국인 영업소 폐쇄 변경 신청 사건. 자, 그래서 21번 각종의 경매 허가 신청 사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상사 비송 사건 중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에 아까 대표적으로 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 신주 발행 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위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 대표적으로 이거는 꼭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상사 비송 사건 중 사체와 관한 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그건 뭐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상사 비송 사건 중 사체 모집 수탁 회사에 관한 사건의 종류, 이것도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 비송 사건 중 사채권자 집행에 관한 사건의 종류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사 비송 사건 중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요거는 꼭 한번 확인해 둬야 되겠죠. 청산인 선임 신청 사건, 청산인 해임 신청 사건, 채권 평가를 위한 감정인 선임 사건, 청산인의 변제 허가 신청 사건, 서류 보전인의 선임 신청 사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상사 비송 사건 중 청산에 관한 종류에서 대표적으로 청산인 선임 신청 사건과 청산인의 해임 신청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읊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철저히 놓고 첫 번째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립이라는 게 있어요. 설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어요. 발기인이 설립하는 게 발기 설립이 되고, 발기인 선임 플러스 모집인을 해서 모집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전개되는지 그 사항은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설립세에 발행하는 주식 종수 인수 방법에 따라 무슨 설립이 있다.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다. 발기 설립이란 발기인만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게 그게 대표적인 발기 설립이 됩니다. 자, 모집 설립이란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모집 설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발기 설립과 대표적인 이제 뭐예요?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대표적으로 발기 설립에 대한 개념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집 설립에 대한 개념을 일단 잡아놓고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설립 시 이사와 감사는 지무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 설립 시에 발기인에게 모집 설립에는 창립청에 보고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죠.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첫 번째 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관할. 자, 지금 뭡니까? 관할에 대해서는 민사 비송 사건을 보고 있어요.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이 뭡니까? 바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의적 측면으로서 대표적으로 단독 판사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외국인 회사 영업소 폐쇄 사건이 대표적인 예의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관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디다? 바로 우리가 적어줘야죠. 바로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된다. 합의부. 자, 그래서 이제 113페이지 밑에 밑줄을 마지막 제줄에 딱 긁어놔요.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인이라는 게 있죠. 신청인. 그래서 이제 신청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신청인을 살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신청 방법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그다음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심리 및 재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다섯 번째 불복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자, 불복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타와 관련돼서 기타 그러면 대표적 비용이 들어갔으면 비용 부담을 우리가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가 하나면 등기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인은 그러면 이제 설립에 관한 거니까 발기 설립의 경우는 발기인들이 선임한 기관에 이사 신청해야 하고 모집 설립에 대해서는 창립 촉재가 개최하기 전에 기관인 발기인의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발기 설립과 대표적으로 모집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 방식입니다. 그러면 신청 방법은 뭐예요? 서면 또는 말로서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어요. 자, 금입니다. 그 다음에 가액이죠. 정권가액. 그러면 총액, 그 다음에 검사인, 가액, 액면 미달과 관련돼서 요거 검사가 있네. 검사님, 선사관 대표적으로 서면으로 우리가 해준다. 그래서 서면 이렇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 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심리 및 배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은 결정으로서 우리가 해준다라는 것. 재판과 관련해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 방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고 규정이 없다라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즉시 항고의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바로 보수 지급이 또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로 이해줄 사람은 없거든.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지급. 자,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할 경우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 지급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자,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제출. 만약 검사인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서면에 의해야 되고요. 자, 발기 설립의 경우와 모집 설립의 경우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15페이지 바로 2번 여기에다 줄을 짜놔요. 법원은 검사에 관해서 설명을 필요할 때 검사인을 신문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가로 2번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사 내용의 변경.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검사인 설립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출발점은 지방법원 합의부. 여기에 이제 관할의 하나의 논점이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검가액.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서면과 여기 합의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논점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수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 철저하게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일이 되겠죠.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 두 번째 이제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선임 사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와전되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지어놨습니다. 관할 신청인 신청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심리 및 재판, 불법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15페이지입니다. 자, 115페이지 넘겼어요? 예, 그럼 한번 보죠. 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신주 발행 시 현물 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현물 출자의 목적물이 가대평가되면 회사 자본 충실 의무 및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사인에 의한 검사 제도를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본다 검사인의 조세에 가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사항이 제시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도 관할 상사 비상 사건은 대표적으로 원칙이 지방법원 합의부. 그래서 116페이지 첫째 줄에다 줄을 닦아놔요. 대표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자, 그럼 가로 2번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사의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의 신청. 자, 신주 발행은 이사가 선임하게 되죠.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는 그러면 이사의 신청이 하고 신청 방식은 검사인의 선임 신청 반드시 이제 서면으로 해줘야 돼. 총금 가액이니까 서면 동그라미.
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재판은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은 고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재판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다? 바로 고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불복 방법과 관련돼서 검사인 선임 결정에 대해서는 자, 적시항고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수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회사로 하여금 이를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액은 이사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정하며 보수에 대한 재판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검사인의 조사사항과 보고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섯 번째 조사 내용의 변경.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자, 이사의 신청이라는 요 의미를 우리가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옳고 가죠. 관할, 신청인, 신청 방법, 대표적으로 심리 및 재판, 거기에 대해서 불복, 비용 부담에 대해서. 거진 우리가 보수 지급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이네. 자, 주식회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주식회사는 기관이죠. 기관이 우리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는 누가 합니까? 대표적으로 이사가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재산 상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하죠? 바로 감사가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감사님 선임 신청 사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페이지 117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전개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제 6개 단계로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사항으로서는 회사와 업무 집행에 관해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법원의 검사인의 선임 청구를 인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관할법은 똑같죠. 대표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요. 신청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발행 주식의 전분의 100분의 3 이상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신청. 자, 여기에 대해서 총건 가액이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첫 번째, 거기에다 좀 추가를 좀 해놓으세요. 자, 이 재판은 결정으로서 그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그래서 그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거기에서 결정은 자. 결정. 이 단어가 좀 빠졌어요. 추가 좀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된다. 법원은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소집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표이사가 여전히 소집을 결리한 경우 소수 주주들의 법원에 대해서 별개의 사건으로 상해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 허가 사건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대두되네요. 자, 그러면 검사인 선임 재판에 대해서는 적시한 것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불법 방법과 관련돼서 첫 번째. 자, 법원이 선임한다. 법원이 선임한 법원이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 자, 법원이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 원칙은 불법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돼. 자, A조는 이제 불법 허용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재산상, 우리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님 선임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A적 측면으로 우리가 봐줘야 돼. A적 측면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즉시 항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적시항고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여기 뭐예요? 주식회사 업무와 여기에 대해서 이사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감사예요. 회계감사. 이사와 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여기에서 적시항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이사와 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법과 관련돼서 하나의 논점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사람은 원칙 불법 허용이 안 된다. A적으로 대표적으로 적시항고, 그래서 적시항고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 관련돼서 이사 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적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님 선임 사건, 참 사건도 많죠. 이 사건에 오는 것도 골치 아프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님 선임 사건, 신주 발행 시 검사님 선임 사건,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님 선임 사건에 대해서, 특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법원이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안 되는데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님 선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시항고할 수 있느냐? 그 논리를 우리가 따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7페이지 불법 방법, 특히 검사님 선임 재판에 대한 적시항고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따라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과 신주 발행 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과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에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걸 꼭 따로 한번 정리. 이왕이면 다 정리해도 괜찮을 거예요. 정시간이 없다면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로 가죠. 자, 3번의 보수 직업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내용이고요. 4번은 이제 검사님 조사 내용과 보고서 제출. 그건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사 비송의 출발점 스타트는 역시 뭘로 가놨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자, 싹 지우는 순간 사라지면 안 되겠죠.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 주식회사 업무, 재산 상태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 세 개가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세 개가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118페이지 두 번째, 소수주주,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건. 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 방광 단어가 나오죠. 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총. 그래서 자, 수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 이거는 뭐다?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운영이죠. 기간 이제 이사와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있어요.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감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가 없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 주주총회. 자, 주주총회는 이제 정기총회가 있어. 정기총회와 대표적으로 임시총회가 있죠. 임시총회에 대해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희석과 사건은 뭐예요? 누구의 허가를 얻어야죠? 자,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또 한번 보죠. 118페이지 1 사항을 한번 봅시다. 자,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소수주의 보호를 위해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입니다.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개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 그다음에 직권. 자,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산 상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수 주주 총회 소집 허가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주식회사의 업무와 그다음에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사건과 곁들여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에도 우리 법인의 우리가 이제 민사 비송 사건에 있어서 법인의 임시 총회 소집 사건이 중요하듯이 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에 대해서도 이 두 개는 이 두 가지 측면은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청을 우리가 봐야죠. 첫 번째 관할법원입니다. 관할법원 어디예요? 바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청인은 총사원의 100분의 3이겠죠.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주의 신청해야 하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신청 방식 뭐예요? 서면에 따라줘야죠. 서면. 왜? 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자, 총회, 검사인, 그 다음에 가액, 그 다음에 액면. 그래서 총금 가액이라고 그래서 논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논점이 있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심리 및 재판이죠. 이사는 소집을 결한 사실을 소명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돼.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수가 있죠.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불법 방법. 자, 그러면 신청을 허용한 재판에 대해서 불법을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꼭 하나 기억해 하나 두 가지 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항고라는 게 있어요. 항고의 종류에는 항고에는 보통 항고, 즉시 항고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항고가 있고요. 그러면 1심에서 3심으로 간 거, 특별 항고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특별 항고와 관련돼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거. 자,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써보자고 쥐어볼자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자, 관할이네. 관할은 어디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신청인이죠. 신청인은 주식 발행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신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입니다. 자, 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말로 하나, 총금 가액이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심리 및 재판. 그래서 심리 및 재판이 있죠. 그러면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이제 불복 방법, 불복에 대해서 이제 불복이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은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판례의 언급을 하나 해둘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특별 항고가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갑니다. 관할. 자, 불러봐요. 네, 지방법원 합의부. 좋아요. 자, 신청인. 자, 100분의 3이죠. 100분의 3 주주. 자, 신청 방법. 예. 서면. 심리 및 재판은 예, 이유를 붙인 결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특별 항고가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지 119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자.
자, 안산에 보니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불법을 신청할 수 없고 예외적인 불법 방법으로서 바로 특별 항고를 허용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특별 항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회사의 업무 상태, 재산 상태, 업무와 재산 상태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신청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우리가 요 두 개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죠? 주금, 납입금, 보관자 변경허가 신청 사건.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검사임 선임 사건, 대표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 여기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임 선임 사건, 이 두 개는 반드시 정리해 두시라는 거.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120페이지 주금, 납입금, 보관자 변경 허가 신청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